네, 김동섭의 인사이트입니다. 시장금감전의 하이라이트고요.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굉장히 눈에 강렬하게 띄는 레드 넥타이를 하고 오셨고요. 이걸 상승을 염두해 둔 힌트로 봐도 될런지요. 외국인들이 시장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를 믿어도 되는지요.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거 믿어도 되는지요. 중국의 이제 경기 부양책은 아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만 그 부양책이 사실 중국의 수출을 늘릴 거냐 이거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일 거다라는 얘기를 아마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어저께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장 이제 장중에 좀 빠지다가 올라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소폭 하락으로 마감하는데 가장 핵심 이슈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과 중국의 경기 둔화. 결국 무역 분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관세 부과나 그것이 이제 기업에 영향을 주면서 지표에 영향, 무역 지표에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압박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좀 잘 이끌어주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역 협상 뭐 타결 가능성 하면서 뭐 류오가 미국으로 하고 또 미국 대표부가 중국도 갔다 오고 뭐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진전은 별로 없어요. 대신에 이제 거기에 이 무협상에서 중국이 자꾸 선물을 들이미는 뭐 이런 식의 모습이 나왔고 그런 걸 통해서 뭔가 변화가 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미국 시장에 대해서 저는 사실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전체는 하락이 맞는데 되돌림이 어디까지 올라올 것이냐. 이번에 되돌림을 100% 못 잡은 이유가요. 한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무역 협상에서 실질적인 내용이 나오질 않았다라는 게 이게 일단 깜깜이 때문에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안. 그냥 분위기 형성으로만 가는 게 일단 1차적인 이슈고요. 두 번째는 셧다운 문제가 이렇게 길어질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스러워지는 거죠. 이 방향을 잡기가. 왜냐하면 셧다운 문제로 인해서 과거에 미국 시장에 큰 문제가 없었으면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뭐 결국은 미국 정부가 문 닫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근데 과거에 이 셧다운 문제로 해서 신용등 하락으로 인해서 큰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과거의 기간을 넘어서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하면 잘못 잡은 고점에 또 반등의 고점에 잡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어서 사실 여러분들한테 매수 시간을 못 주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결되고 난 다음에 차라리 뭐 정고점 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방향성을 잡을 수는 있겠죠. 근데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주가의 방향성을 미리 예측한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아마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거 하나는 명심해야 된다. 제가 사실은 오면서 너무나 많은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우리가 핵심 키포인트를 벗어나야 되냐 말하냐. 핵심 키포인트는 시장을 끌어올릴 재료는 부재해 있다. 그건 우리가 확실히 인정해야 된다. 부재한 상태에서 악재가 살짝 호재로 바뀌면서 끌어올린 거지 시장을 추세로 끌고 가는 재료가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없다. 여러분들은 있냐라고 제가 여러분들 물어본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지만 이때까지 미국에서 시장을 이끌었던 건 뭡니까? 양적 완화. 그렇죠? 또 양적 완화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감세. 아주 큰 이슈들이 시장을 자리매김했는데 지금은 그러한 자리가 없는데 올라오는 거를 주추세로 바라보면서 미국이 26,900 갔던 걸 넘어설 거다라고는 제시를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셧다운 문제가 어저께까지는 의회가 열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의회가 열려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아마 이게 시장의 초미의 관심일 겁니다. 합의가 못 되면 그 영향을 이제 올 거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또 다른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장 투자가들이 버티는 이유는 뭡니까? 합의가 될 거다라는 부분이죠. 그 합의가 민주당이 무역 멕시코 장벽을 받아들이든지 트럼프가 그것을 정책을 회수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다. 아니면 적어도 중간값 정도는 가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면 분명히 타협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문제는 타협이 되기 사이에 뭐 신용등급 하향이라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가 과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 매수를 100% 못 해주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5주선에서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 5주선 이탈했었고요. 이탈했다가 아랫꼬리가 생겨서 5주선 위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봉이라는 거죠. 주봉은 뭡니까? 한 주를 다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100% 확신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추세선 하단에서 올라왔고 다시 그 추세선 위에 올라온 것은 긍정적이나 양은 부분에서의 싸움은 큰 이슈가 없으면 양을 뚫는 경우가 드물다라고 판단했을 때 재료가 뭐가 나오는지 꼭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넷 옐런, 그러니까 이전에 연준 의장이죠. 이 사람이 지난 12월 금리 인상 마지막일 수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이슈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얼마 전에 연준 의원들이 한 4명 정도가 동시다발적으로 금리 인상은 끝났을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임스 브라더 같은 사람은 한 번만 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경기 침체 위기로 내모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발언했었죠. 자넷 옐런이 금리 인상 10일 마지막일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금리 인상은 멈췄다라는 분위기를 갑니다. 근데 두 번째가 이슈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넷 옐런은 여기에 전제를 딱 깔았습니다. 전제가 게 뭐냐면 글로벌 경기 하강을 해서 미국에 영향을 미치면이라는 조건을 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금리 인상은 아직 남아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 우리가 여기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의견이 약간씩 수정되고 있다는 거. 결국 정치권에 밀려서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2019년도는 금리의 이슈가 인상만 아니라면 없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금리 인하도 가능성을 한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글로벌 경기가 하강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무역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외국인이 비차익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2조 1,000억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온 거를 믿어야 되냐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외국인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시장을 끌어주는 그런 재료이기도 하거든요. 이 외국인들이 아시겠지만 시장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비차익이 늘어난 이유는 그 신흥국 ETF 설정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정말 이 상승에 대한 이유가 있다면 시장에 새로운 이슈가 같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 이슈가 아마 중국의 어떤 양적 완화 내지 아니면은 뭐 경기 부양 이거를 포인트로 맞춘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시장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외국인도 쉴 수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급 동향 이번 주에 크게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경기 부양, 이 중국 증시 오늘도 끝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쉽지만 여기까지 할게요. 김동섭의 인사이트를 끝으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